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말이지 다 포기하고 싶다. 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살아야만 해. 어떻게든 버텨내야 해라는 강렬한 외침이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말이죠. 정말 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철학적인 지혜들을 함께 탐색해 볼 겁니다.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어넣어 줄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질문 덩어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고, 삶은 맹목적인 의지의 움직임에 따라 울고 웃는 과정이다. 그의 시선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삶이 그저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의 말에 격하게 공감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우리의 의지 역시 목적 없이 흔들리며 고통과 환희를 오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맹목적인 의지의 덧없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고통을 피하려면 외부의 것들, 즉 세속적인 욕망이나 사회적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노출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드리히 니체는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는 삶의 의미를 죽음이라는 극적인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니체는 죽음을 생각하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어떤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순간에 마주하는 절망감은 역설적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 삶의 희미한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운명의 애머 FATI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니체의 메시지는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초인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결국 니체는 죽음을 회피하기보다 직면함으로써 삶을 더욱 충만하고 강렬하게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삶의 고난과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대한 자유와 함께 엄청난 책임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존재하게 된 후에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자유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채워지는 백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해 나갑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무의미함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전적으로 화가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 고민에 대한 사르트르의 강력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스스로의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인 조언들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과 실천입니다.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직접 부딪히고 행동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탐험가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우리도 우리의 삶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용기 있게 탐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열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깨달음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성찰은 필수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명상, 일기쓰기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성찰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며 강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내면의 풍경을 탐험하는 이 시간은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고독의 가치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고독은 우리가 외부의 시선이나 성공과 명예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본성과 능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기 완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홀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 침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와 대면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한 삶의 의미가 쉽게 찾아지지 않거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백지 위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 그림을 그리듯 우리의 삶이라는 백지 위에 우리만의 의미를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부여하는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철학 공부는 이러한 의미 부여의 여정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삶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부터 현대의 사상가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지혜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기 싫지만 살아야만 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잊곤 합니다. 화려한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향락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일 수도 있고 창조적인 활동에서 오는 성취감일 수도 있으며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감사함을 발견하고 매일의 삶에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삶은 때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나서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애쓴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